서울 지하철 서초역과 신설동역 인근에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초역에는 28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이 들어서고요. 신설동역에는 이제 112세대가 건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 예정지 인근에서는 이제 주거 환경 악화, 또 집값, 임대료 하락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 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데 이렇게 초역세권에 그러게요. 들어선다는 게 비싸지 않나요? 거기 근처면 땅도 비싸고 할 텐데.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도 있고 2종, 3종 주거 지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비싸죠. 네. 근데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랬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이번에 그 역세권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사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그 확대된 사업이익의 일부를 기부 체납을 해서 한 30%까지 기부 체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서 이제 그 사업 단가를 좀 낮춰주면서 사업주의 이익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을 임대료를 하락시키겠다라는 그런 사업 의도입니다. 그럼 쉽게 청년 임대주택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또 대상은 누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고 네. 대학생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이고 아직까지 이제 사회의 어떤 기반을 잡고 있지 않은 이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병행해서 이제 공급을 해서 역세권 위주로 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를 그러니까 임대료 시세의 60에서 9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앞서 서초역, 신설동역 얘기 나왔는데 전부 몇 세대나 들어서게 그러니까 서초역하고 이제 한 200세대하고 120세대 하니까 한 400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서고요. 서울시 전체에서는 2022년까지 한 8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8만 세대까지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호가 이제 임대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입 전세 임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 우리가 과거에 뉴스테이라고 불렀던 이것은 네. 이제 공적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공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전용 31제곱미터 이게 평형으로 따지게 되면 5평 정도인데 네.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원룸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역세권에 많이 공급돼 있는 고시원, 그다음에 원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정도 크기죠. 그 정도 크기인데 이제 땅 자체가 준주거 지역 이상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정도 크기의 어떤 공적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임대료를 많이 낮춰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똑같은 기준을 놓고 봐서 임대료와 이런 걸로 봤을 땐 상당히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가 이제 뭐 5층이라든지 4층이라든지 이런 단층에서 35층까지 올라가는 어떤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세련되고 이제 이런 그 안정된 모습 생활 인프라가 공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청년 임대주택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주민들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반발하는 민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안내문입니다. 네. 이 안내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안내문을 보시고 지금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일조권을 해칠 수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조권이라는 건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건축법에서 일조권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가 나질 않죠. 이게 이제 일조권이 뭐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조권이 방해가 있다라는 주장은 다소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앞서 이 종상향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종상향으로 지어지는 거는 역세권에서 이제 역세권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종상향이 되는 게 아니고 저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서 사업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저기 준주거지 종상향으로 해서 일반 상업지 접해 있는 인접지에 지목에 따라 갖고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종상향이 되는 것이고요. 종상향이 됐을 때는 이제 기존의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그 부분에 인동 간의 거리를 띈다든지 각 건축물 간의 거리를 띄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는 건축법에서 사전 검토 단계에서 거의 다 저기 문제점이 걸러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또 여기서 이제 아파트 단지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 교통 혼잡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연약 집안은 대한민국이 100층 이상을 건물을 짓고 건축이라든지 건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집안에서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건물을 못 올린다라는 얘기는 전혀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역세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거든요. 이 주택의 기준이 뭐냐면 적어도 2개역이 교차하는 경계로부터의 250m 이내,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에서의 지점으로부터 250m 이내, 그다음에 폭이 25m 이상 도로는 6차선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6차선 도로가 있는 역의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청년주택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교통의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고 이면도로를 하더라도 최소한 8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이것이 들어와서 세대가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한 1000세대가 제일 많은 건데 1000세대는 이제 별도로 나가서 지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업지역에 일반 상업이나 근린 상업에서 지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교통량에 뭐 크게 이렇게 추가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교통 혼잡 자체도 이제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까 그 게시판 봤는데요. 네. 그 게시판 마지막에 그 동네 사는 어떤 주민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예. 자, 억지입니다. 이 주장들이. 그리고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전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반대 의견도 있군요. 예. 예. 자, 사실 이 사실 아파트값 예. 하락을 좀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앞서 그 안내문에도 보면 그 빈민 지역 슬럼화라든지 뭐 빈민 주택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인근 지역 아파트값 하락까지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인근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지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예. 인근 아파트값이 뭐 그 영향 때문에 뭐 상승세가 뭐 죽는다거나 뭐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행복주택이 들었을 때 이제 과거 정부에서 행복주택이 들었을 때 행복주택을 들어서는 자체가 이제 빈민 아파트다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작년에는 오류동에 행복주택이 입주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서대문구 가자지구에 이제 행복주택이 입주됐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했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고 그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삶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이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엔 전세로 시작하고 작은 주택을 사서 살다가 큰 주택을 살고 나이가 들면서 하는 이런 다양성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에서 단지 이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전혀 동의되지 않고 그리고 표현 자체가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는 여기엔 대학생도 포함이 돼 있고 미취업자도 포함이 돼 있고 신혼부부도 포함돼 있죠. 네.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단순하게 아파트 규모가 작고 그 아파트가 자체가 임대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거를 빈민으로 규정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탐욕을 그대로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요. 여기서 또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슬럼화가 될 거다. 네. 근데 우리가 도시의 발달과 퇴보의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슬럼화라는 거는 오래된 주택들이 빈집이 발생하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재개발이 안 되면서 사람이 떠나면서 빈집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의 치안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거리에 불황자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서 슬럼화가 생기는 거지. 번듯하게 집을 져주고 12층, 15층짜리 집을 졌는데 그것이 슬럼화가 된다. 이거는 좀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그 현상을 두고 이제 뭐 일부 매체에서는 이게 님비 현상이다, 뭐 이기주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그러면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기존 주민들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고 한다면 좀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되는 뭐 행정이라든지 뭐 여러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일단 드는데요.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일단 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상당히 지금 왜곡된 언론들 이제 쭉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면 상당히 왜곡돼 있고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지역에 뭐가 들어왔냐면 뉴스테이가 들어왔거든요. 네. 뉴스테이가 들어왔을 때는 주변 임대료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행복주택, 이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임대료 다운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극심하게 반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계층이 어딘가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에 따른 어떠한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으니까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네. 지금 이제 강남 아파트값 지금 7개월 만에 하락했다라는 네. 그렇죠. 소식이 어제 나왔거든요. 전해졌죠? 예. 양도세 중과 시행 여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양도세라는 거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떠한 세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4월 이후에 양도세가 중과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의 어떠한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효과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주택자의 옥죄기 위한 DSR과 신DTI의 어떠한 시행,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그에 따른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르는 시장의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에 의해서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 좀 가격 하락세가 좀 보인 것 같은데 아직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뭐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 짚어봤습니다.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